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흔히 말하는 눈물의 30만 원이라는 구간이 참 말이 있었는데, 그 30만 원을 돌파하고 종가상 최고가로 마감이 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준 흐름이었고, 알테오제는 뜬금없이 발생한 이 도굴에서의 가처분 승인, 가처분 판매 금지 가처분 승인에 의한 장중 마이너스 거의 17%까지 폭락을 하면서 대금 2조 4천억을 동반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로 인한 제약바이오 섹터의 급락, 그리고 코스닥의 동반 하락이 발생했고, 그나마도 좋았던 로봇 섹터였죠. 오전에 로보티즈 신고가에다가 SPG, 원희홀딩스 할 거 없이 정말로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가면서 현대차의 상승과 함께 로봇 쪽이 강했는데, 이 또한 오후장에 이런저런 종목군들이 투매를 보이면서 상당히 또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줬던 하루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지수는 어찌됐든 올라오려고 온갖 힘을 다 만드는 과정 속에서 원전에서 또 뜨거운 수급이 발생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죠. 그렇듯 시장이 굉장히 좀 흐름도 굉장히 빠르고요. 또 올라갈 때의 속도도 빠른데 떨어질 때의 폭락의 속도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 금요일의 시장이었고, 거의 한 주 내내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그런 시장이 반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코스닥의 뜨거운 흐름들이 신고가를 돌파했던 종목군들을 단기에 굉장히 뜨겁게 올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머니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버블이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으로 올라갈 때는 적절하게 매매를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라는 말을 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고,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펀더멘탈이 좀 있는 종목군들이 우직하게 올라가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의 변화를 우리가 포커스를 잘 맞춰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함께 가입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눈물의 30만원 돌파, 피지컬 AI 찐 수혜주로 등극하는 흐름이죠. 현대차 더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함께 생각해 보고요. 알테오젠의 악재에 대해서는 카페에다가 따로 제가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에서 최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카페 글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타격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장은 빼기가 싫구나, 시장을 하락시키기는 싫구나라는 것을 일부 좀 보여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사실상 코스닥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매도의 상당 부분이 또 알테오젠에 좀 있었고, ABL에 있었고, 제약바이오에 대부분 쏠려 있었죠. 대신 반대급부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전의 BHI가 지분의 5% 가까이가 외국인이 매수를 했죠. 시가총액 1조 6천원짜리 종목을 1조 8천억 만들면서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왔고, 에코프로가 시총 3위 종목에서 천억대 매수세가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수급의 변곡이 분명히 있었던 금요일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힌트는 제가 볼 때는 김정관 장관의 이 장 마치고 금요일날 나왔던 내용,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나왔던 러트닉의 발언, 7,500억 달러 어디다 쓰겠다. 즉 본격적으로 내년에,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으로 들어간 투자 자금들이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 시기가 도래했구나라는 것을 일부 암시하는 수급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시장의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미국 시장 먼저 보면 사실 0.3%, 0.2%, 0.1% 올랐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핵심적인 종목군들 브로드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팔란티어 등 올라왔고 테슬라도 나쁘지 않은데 엔비디아만 치고는 좋지 않습니다. 지수는 엔비디아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온 거는 엔비디아 빼고 다 올랐다. 계속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안 좋고 삼성전자는 좋잖아요. 즉 SK하이닉스 빼고 지금 나머지 다 올랐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금요일날 뭐 코스닥은 이제 150이 빠진 것은 뭐 레인보우나 제약바이오의 급락으로 인해서 빠졌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느 정도 커버하는 흐름이었고 코스피가 특히 좋았죠. 수급도 2조 원대. 네,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에 의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발생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신고가 돌파하는 제약바이오, 의료 AI, 로봇주들의 폭발적인 슈팅이 나왔고 금요일 화려한 변동성과 함께 단기 고점을 만드는 종목이 참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또한 3전의 지속적인 우상향과 함께 코스피를 끌어올린 피지컬 AI의 미래는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현대차 그룹주가 그리고 눈물의 30만원으로 불리던 3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만든 현대차도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리포트들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번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이 모든 것을 제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이나 물리적이나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올려놨으니 여러분들 직접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미 증시부터 보면 엔비디아 멈춰있는 상황에서 구글, 브로드컴, 애플 등의 신고가와 더불어 반도체 쪽들도 상당히 회복하면서 나스닥은 어느덧 야금야금 올라 박스권 상단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라이릴리는 1조 달러 돌파 이후 좀 밀리는 상학성 원전도 전력 인프라 쪽도 반등을 시전하는 흐름이 미국 증시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FOMC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위로 폭발적으로 간다 만다 논하기는 어려우나 흐름은 여전히 AI 부분은 없고 AI로 인한 전력 수요는 폭발적이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점 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게 러트닉의 이번에 발언 그리고 일론 머스크 챈슨 왕의 발언 등을 근거로 본다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4100 삼정과 현대차의 힘이었고 코스닥은 알테오젠의 금요일 폭락과 제약바이오의 약세 및 레인보우 등의 약세 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단 마이너스 0.5% 하락이라는 점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변동성은 있겠으나 우상향을 원하는 시장으로 해석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있을 국민성장펀드와 앞으로 진행될 미국의 7,500억 달러 본격 투자 집행의 수혜의 윤곽 등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예정이며 마이크론 실적이 12월 17일인데 그전에도 반도체가 좋아질 모습까지 보인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일단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시작은 이제 뭐 GPU를 받았다 뭐 하면서 현대 오토에버 끄집어 올렸고 그 다음에 리포트 나오면서 뭐 피지컬 AI로의 전환 내용들이 나오면서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이 스마트 팩토리 매출 증가, 영업이익 상승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금요일 날은 이 도요타 사례를 보면서 현대차 그룹주의 지배주주 개편은 어떠한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이제 현대차가 풀 패키지로 좌우지간 올라왔죠. 뭐 GPU, 뭐 엔비디아의 협력, 뭐 지배주주 개편, 보스턴 다이너믹스,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등 갖가지 좋은 이슈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자, 저는 현대차를 이렇게 봅니다. 현대차의 핵심은 뭐 당연히 글로벌 OEM 탑3 기업으로서 1위 일본의 토요타, 2위 폭스바겐 그룹, 3위가 현대차인데 영업이익으로는 폭스바겐 그룹을 오래 넘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100조고 현대차 그룹은 현대, 기아 2개 플러스 여기다 현대 모비스를 합쳐야 되는 것이 폭스바겐 안에는 이게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도요타도 포함되어 있죠. 330조, 100조, 현대차 그룹 150조가 됐습니다. 자, 150조에서 여기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현대차의 가치를 얼마나 줄 것인가,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가치를 얼마나 줄 것인가에 따라서 상승이 더 되냐 마냐의 결정이 되겠죠. 현대차가 지금 당장 어찌 보면 뭐 테슬라는 아니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글로벌 이 완성차 OEM 회사들의 평균 이 퍼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절대 수치로 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기준에서
싸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평균치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이 정도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로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 트레이딩으로 볼 기준점이 30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30만 원 지켜주면 한 차례 레벨을 해서 30만 원대니까 뭐 35만 원이라든지 뭐 잘 가면 40만 원이라든지 이 정도 선으로 움직임을 볼 것 같다. 맥스 35만 원 잡고 노려봐도 되겠다. 현대오토에버는 조정시 좋아 보이고요. HL 만두는 12월 11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매매해라. 그리고 러트니 김정관 반원으로 지난주에 현대 투자 에너빌리티, 뭐 BHI, 뭐 한정기술 등을 끌고 넘어와서 전략 매도를 했다라고 했죠. 저도 이번에 또 BHI를 다시 좀 사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장중에 한번 올라갈 때 한번 사서 수익 실현하고 또 눌릴 때 다시 잡아가지고 일단 넘어왔는데요. BHI가 이제 원전이 올라간다면 BHI를 신고가를 만들 확률이 좀 높겠죠.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 늘리면 사십시오. 자, 국민성장펀드 150조 안에서 AI 인프라에 50조입니다. 나머지 이제 뭐 뜬구름 잡는 내용도 많고 R&D도 많은데 직접 투자는 돈이 들어가는 거는 AI 인프라니까 인프라 봐야죠. 러트닉도 말했고 김정관도 말한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로봇 쪽 단기 변동성 클 텐데 트레이닝으로 신고가용에서 제일 강한 놈 빠졌을 때 매수 관점에서 본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삼성 에피솔딩스 조단위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종목이죠. 50만 원 이하권에서의 흐름. 그다음에 케어제는 일정이 있어서 연말로 갈 때 바닥 잡으면 좋은 부분이고 지노미트리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목요일날 사서 고점에서 매도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료 AI 쪽에서는 이제 뭐 뉴로핏 추천했다가 그저께 오가노이드 목요일날 오가노이드 추천하고 올라올 때 오가노이드도 그냥 다 팔아버려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임드바이오가 이 현상을 가서 3조 8천억이죠. 저는 꽉 찼다라고 봅니다. 밸류 아주 풀로 꽉 찼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은 좀 불가하다 보고 이쪽에서 풀리면서 얼마나의 변동성을 보일지 이것도 핵심이고요. 금요일날 재밌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약품인데 지금 탈모 치료제 3상에 성공한 기업이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국내 유통 총판을 맞는다. 아주 좀 신선한 재료이기도 해서 이 종목이 끼가 많은 친구가 좀 상한가가 나온 거라 얘도 좀 잘 볼 것 같아요. 자, 종목군들 좀 볼게요. 지수는 안 보더라도 종목 위주로 빠르게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가 됐는데 거래대금까지 뚫으면서 올라왔죠. 딱 30만 원이 의미 있고 또 30만 4천 원 이 자리도 의미가 있죠. 대량의 거래대금 시그널 발생 그다음에 돌파 눌림은 이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만도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뭐 저도 이거 금요일날 매매는 좀 했고요. 월봉 기준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저항이 62,000원, 3,000원 이 구간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강한 지지 구간은 54,000원의 강한 지지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54,000원 아침에 밀렸던 이 구간이 또 강한 지지 구간을 보이고 있다. 왜? 강한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구간 강력하게 이렇게 지지를 해줬던 저항의 구간이 깨지면서 급락을 했고 이 강한 저항이 돌파가 됐으니까 지지가 된다라는 말이 합리적이죠. 그러면 54,000원 구간을 보는 거고요. 54,000원, 55,000원 빠졌을 때는 그 자리가 그 좋은 지지의 자리가 될 것 같고 5일선이 54,000원인데 내일 약간 위로 올라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5일선 전후에서 54,000원 구간을 잘 보면 현 만도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보고요. 아직 뭐 단가나 걸린 건 아니니까. 레인보우는 이제 12월 5일날, 15일날 신규 신사옥 이제 오픈한다 했는데 이게 좀 밀리면서 로봇 생산이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걸로 빠지는데 나중에 빠지면 또 다시 올라갈 것 같고 로보티즈 좀 절대적으로 시장 대장주인 로보티즈죠. 수급이 많이 안 빠져서 뭐 변동성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빠져도 다시 올라오는 수급은 있을 것 같고요. 딱 그 정도 성격이고 할라키스트 테슬라로 올라온 거죠. 결국 테슬라로 올라왔는데 지금 고점에서 이제 뭐 한 번 더 올라가면 뭐 정지 간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은 좋아도 지금 구간은 뭐 보유자 영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DIC도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신고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얘도 감속기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아무튼 지금의 대장은 이 세 종목 정도 보이고요. SPG라든지 나중에 급락하면 이 종목분들은 다 동시에 봐야 될 종목입니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고영도 지금 의료 AI로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동반한 회사죠. 9천억, 1조. 즉 올라올 때 대금이 큰 종목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강하게 이제 떨어지더라도 11선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고영까지는 봐줘야 되겠다 싶고요. 원전 넘어가죠. BH 금요일날 금요일날 탄력 좋게 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시장이 좀 코스닥이 지지부진해도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했어요. 저도 이거를 문자로 보내드린 건 이 구간인데 이제 여기서 살짝 밀리면 들어가라 했는데 바로 올라서 사실 매수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좀 올라와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올라올 때 매도하고 나머지 여기 밀렸을 때 좀 사고 종가에 좀 사고 시간에 좀 산 상태에서 일단 좀 넘어왔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역대급으로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일별로 보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프로그램 신고가가 나왔죠. 수급적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저는 이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수급 자체가 이제 신고가를 쳐서 여기서 넘길 수 있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월요일날 갭 뜨거나 이런 흐름을 좀 일단 봐봐야 될 것 같고 현대건설도 상당히 좋은 수급과 함께 돌파를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쭉쭉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워 보이나 현대건설 쪽 혹은 한정기술 혹은 우진 쪽에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세를 뿜어주는지 좀 월요일날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전 쪽 긍정적으로 보고요. 전력 쪽에서 효성중공업 일단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LS 일렉도 올라왔고 산일전기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는 산일전기 매수 관점에서 보고요. 매수 관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 급락 떨어졌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얘도 정말 수많은 악재를 이기면서 올라왔죠. 수많은 악재를 이기면서 알테오젠은 이제 2조 4천억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왔죠. 사실상 수급도 양매수가 좀 강하게 나온 부분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긴 하나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알테오젠 죽으면 다 죽는 거고요. A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지게 돼도 이제 21선을 하회시키는 하락이 나오는지 이런 관점으로 나중에 봐봐야 될 것 같고 리가캠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리가캠도 빠지면 저는 매수로 보는 게 지금은 맞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이 45일선, 60일선 구간에 매수의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SK바이오팜도 나쁘지 않다. 흐름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금요일날 굉장히 좀 아픈 하락을 좀 크게 맞았는데 어쩔 수 없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조그만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티나도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 원전 말했고 로봇 말했고 여쪽 말했고 조선은 지금은 딱히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로봇, 제약바이오, 원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에코프로 경우에 따라서 최근에 기관 쪽에 순매수가 굉장히 거세게 들어오는데 기관 쪽에 에코프로 헝가리 이슈인데 주말에 나온 기사 중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200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내용들 약간 좀 인상적이게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더해 본다면 에코프로가 만약에 이 구간이 넘어서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어마무시한 종목이라 이걸 또 뚫고 올리는 힘을 공매도에서 만들어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금요일날 워낙에 큰 시장의 노이즈로 인해서 참 여러모로 골치를 아팠던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뭐 많이 빠진 종목군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시장의 그 매수세 혹은 기대감이라면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종목군들도 다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지금 종목이 없다, 매수를 못해서 기회를 놓친 것 같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이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고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는 계속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